예, 안녕하십니까. 참 요즘 미디어 GTV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지방 출장이 많고, 출장 안 가는 날에는 또 당 지도부 회의가 워낙 많고, 회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많으니까 회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살게 될 건 예상 못 했거든요. 저는 이 미디어워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 콘텐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걸 확장을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막 이런 회의들을 하고 당에 제가 지도부를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 줄은 예상을 못해서 지금 적응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 그 경남도당 창원에서 제가 3시에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준비된 자세, 저는 뭐 너무 빨리 우리 당이 조기에 국정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당원들이 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저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 지난 한겨울 태극기 들고 나오면서 자기가 정당인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한 99%가 우리 당원들이 다 정당을 하겠다는 머리에 없는 사람들이 다 정당을 하게 되니까 다들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자세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민단체하고도 또 많이 달라요, 정당이랑.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정규제 우리 조원진 대표 음행 같은 건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회원으로 참여하다가 뭐 누가 우리 대표를 공격했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정당은 하나의 결사체거든요. 그것도 권력의 한가운데를 추구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음해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당연히 당 대표한테 들어가겠죠. 그게 지금 조원진 대표인데, 정규제도 그렇고 뭐 신해식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는 뭐 워낙 그 홍준표 쪽에서도 뭐 이미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그냥 좀 기분 나쁘면 뭐 침 한번 뱉어주면 되지, 홍준표 쪽에서 이미 다 잘라버렸어요, 그쪽을. 그냥 버림받은 신세니까. 근데 정규제는 좀 다르죠. 정규제가 오늘 또 방송을 했는데 제 눈에는 솔직히 훤히 보여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방송을 또 한 번 더 했고, 거기 나와서 왜 갑자기 박정희 이승만 사진을 걸어놔라 홍준표에게 컨설팅을 하고, 아유, 그 낡은 수법이 그냥 손바닥처럼 다 보입니다. 불쌍한 정규제 TV 보는 그 지력 낮은 물개 박수 치는 자들만 모르는 거죠. 우리 당원들도 대충 간판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정규제 첫 번째 방송이 나간 다음에 홍준표 쪽과 뭐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홍준표 측이 서운해하는 것 같다.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이 돌지 않았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왜? 박근혜 대통령 내치고 김무성 탄핵수역 손잡아라고 주장한 게 정규제인데 그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 무슨 짓이야 이러니까 홍준표 쪽에서는 저거 미친 거 아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막 싸바싸바 하다가 그러니까 정규제는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어차피 박 대통령 내칠 거는 뻔한데 홍준표가 본인은 일단 또 면죄부를 받았어요. 지난 11월 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복거일 내세워가지고 복거일을 앞잡이로 써가지고 박 대통령 자진 하야론을 선동해놓고 자기는 그거 읽어주면서 약간 생각이 다르네요. 요거 한 마디 던져놔가지고 면죄부 받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박 대통령 출당론 다 만들어놓고 결국 유석춘이나 이 보수파리들 앞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칼 쥐어놓고 자기는 반대했다. 야, 영화 속의 한 주인공 같아요. 예, 영화 속의 주인공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갑자기 정규제가 홍준표에게 박정희 이승만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그것만 딱 듣자마자 아이고, 이 보수 멍청한 IQ 100도 안 되는 보수 쓰레기들한테는 먹힐 논리만 계속 펴고 있구나. 120만 대도, IQ 120만 대도 정규제의 그 잔머리 뻔히 보이는데. 자, 홍준표하고 얘기했을 때 뻔하잖아요. 홍준표는 이미 출당시킨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문재인의 지령을 받았든 김무성의 지령을 받았든 출당을 시킬 게 뻔한데, 정규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출당시키면 홍준표가 죽을 것 같아요. 홍준표 죽어나가면 정규제도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당은 분명히 시킬 거고, 출당을 시켰을 때 뭘로 이 후폭풍을 막아낼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박정희 이승만 사진 갖다 걸어라. 보고 들은 게 박정희 이승만밖에 없으니 그걸 내걸어서 박근혜 출당의 여론 폭풍을 막아보자. 그 컨설팅을 한 겁니다. 오늘 방송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짓 탄핵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그런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탄핵의 진실을 밝힐 거냐?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투쟁할 거냐? 유죄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싸울 거냐? 여기서 놀지 않습니까? 이 사고 영역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갖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이해운, 자기들 앞길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탄핵에 칼을 쥐고 치면은 좌익들이 박수 쳐가지고 야, 그 중에 그래도 한 뭐 20, 30% 우리한테 오겠지 그래봐야 칼잡이 역할하고 그냥 내버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운이가 뭘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정희라는 분은 보수의 공통된 거대한 자산이 아닙니까, 이게. 이걸 끌고 와서 이거 내세워서 사진 걸어놓고 우리는 보수 이념을 지킬 테니까 박근혜라는 사람 내친 거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그런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저 솔직히 이번 정기재 방송 2편은 툭툭툭 끊어서 봤습니다. 저 솔직히 보기가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하고 거리가 먼데 그런 자의 방송 보고 있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근데 이념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탄핵 문제를 가지고 또 이념으로 막 뒤섞어 나가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간에 이념에서 이탈했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죠. 경제민주화는 이념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박근혜 탄핵론을 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념을 강화시키고 박정희 이승만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박 대통령 탄핵이 자유한국당이 박정희 이승만을 내세우지 않아서 탄핵됐습니까? 보수 이념이 무너져서 박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요. 당시 지도부에서요. 김무성이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김무성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가장 보수적입니다. 이 기업관이나 안보관이나 유승민하고는 딴판이죠. 그럼 김무성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이념이 부족해서 무슨 탄핵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저 당이. 정규재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맞아.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했어.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어.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한 달 전에 떠들었잖아요. 그렇게. 박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탄핵됐다. 저는 그게 정규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진심도 아니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심이 없어요.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는 분인데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뭐라도 계속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서 만들어낸 게 바로 정규재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탄핵했다. 이게 경제민주화도 그 논리죠. 그럼 김무성이 정규재처럼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 세금 많이 걸고 경제민주화 했기 때문에 탄핵했다. 김무성이 근데 그런 걸 갖고 탄핵하는 사람입니까? 김무성이 보수 성향의 이념을 가진 건 맞지만은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자기 정치, 자기 권력만 찾는 사람이죠? 내각제 하려고 탄핵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각제 하려고 탄핵하는데 이념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극보수라도 내각제에서 내가 해먹겠다 생각하면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김무성 게 아니에요. 왜 이념을 들고 나옵니까? 정규재는 지금. 탄핵과 전혀 관계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좌익에선 맞죠. 좌익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념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려고 자꾸 움직이니까 미국이랑. 그것 때문에 탄핵한 게 맞죠. 좌익에서는. 그럼 김무성 이런 애들은 왜 탄핵했냐? 정규재가 지금 그걸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념 때문에 탄핵? 헛소리도 무슨 이런 헛소리가 다 있습니까? 이게.
자,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안 걸어놔서 지금 저 모양 저꼴 됐다고요? 참. 이승만 박정희 사진이 무슨 전가의 보도예요? 그 사진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 상태가 중요하지. 이승만 박정희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국민들. 이승만 박정희 공부 안 하고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보수파리들 맨날 이승만 박정희 거 들고 설치고 다니면서 후원금 타먹고, 이승만 박정희 파리하는 자들이 더 쓰레기 같고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더 좌익과 야파는 놈들 아닌가요? 이게 이승만 박정희 공부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그 여명이라는 전경련 시다발이죠. 혁신이 뭐 조원진 의원은 또 음해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제 사단들이 총 걸게 하는 겁니다. 조원진 죽이게 하려고. 뭐 3월 1일 날 청년 박정희 연구 뭐 회에서 같이 뭐 집회라는데 조원진 의원이 추운 아스팔트에 수고하신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뭐 당신은 11월, 12월, 1월 때는 뭐 하다가 지금 나왔냐? 조원진은 연설할 자격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조원진 의원은 1월부터 나왔고요. 12월 말까지 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당에서 탄핵받는데 당론 만들려고 싸우다가 결국 이정현, 정진석이 무기명 투표 결정해가지고 더 실패하고, 그리고 20일까지 수습하다가 20일날 이정현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명진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근데 임명진이 들어오자마자 뭘 했어요? 조원진 의원은 김진태 의원 당신은 나가서 집회에서 연설하고 내가 당은 맡겠다 그래서 당 다 정리하고 있는데 임명진이 태극기 집회 금지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태극기 집회 금지령, 그것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한 번 못 나왔어요, 12월 달에. 그거 다 풀고 나온 게 1월 달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그래서 그때는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박대출, 이우연 다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명은? 3월 1일 날 처음 나왔다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이거. 조원진 의원이 이런 행보했다는 것을. 그냥 또 거짓으로 조원진 의원 죽이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3월 1일 날 조원진 의원을 음해했다는 그 모임이 바로 청년 박정희 연구회예요. 청년 박정희 연구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30대 때부터 거의 목숨을 걸고 혁명하는 그 정신은 내다버리고, 박정희 팔아 후원금 먹고, 박정희 팔아서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따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도 박정희 이승만을 보수들이 오염시켜 놔가지고요, 저 우리 당은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수파리들 다 하라 그러고 우린 더 새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에다가 박정희 이승만 사진을 걸라? 참나. 그게 지금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걸요,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려면요, 거의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복원시켜 놔야 됩니다. 복원시켜 놓는 과정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덜렁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이승만 정신은 내다 버리고 그러면요, 이승만 대통령 사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 보고 국민들이 좋게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정규제가 조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급하니까. 잘못하면 홍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게 되니까 박정희 이승만 사진 걸고 막아라. 보수파리들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거죠. 우린 박정희 이승만 섬긴다. 그러면 이 보수 쪽 국민들이 참아줄 것 같지. 그렇게 지금 보고 그런 수작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당도 사실은 그 당사가 지금 마련돼서 자유한국당 당사에 바로 맞은편으로 가 있는데요, 계약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자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근데 저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싶진 않아요. 좀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려면요, 유경수 여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걸어야 돼요. 이거 산업화를 같이, 버스트 레이디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대통령 사진을 따로 빼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세 개 같이 컷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 근대화의 완성도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에 걸려면요, 그의 건국 동지들을 같이 걸어줘야 돼요. 덜러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복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보수파리들이 이승만 가지고 돈만 벌려다 보니까 뭘 이승만 대통령이 도움이 되는지는 계산 안 하고 이승만 차량만 해가지고 돈만 털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사진을 걸려면요, 옆에 반드시 신익희 초대 국회의장, 조병옥 초대 경무부장, 윤보선 초대 산자부 장관, 그리고 저는 장면 초대 유엔 대사, 미국 대사, 유엔 대사, 여기까지 같이 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네 분은 모두 민주당 창당의 아버지들이에요. 그건 민주당에서는 이 네 명의 자기 창당의 아버지들은 건국을 했기 때문에 건국을 부정하니까 이 아버지들을 싹 다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수파리들은 이 네 분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거든요. 경쟁을 벌이니까 이승만이 이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 관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별로 같이 취급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하고 비교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좌익들이 다 내버려버린 자기들의 아버지들조차도 우리가 안 챙겨버리면은 이승만 대통령 혼자 남게 되고 혼자 공격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병옥, 신익희, 장면, 윤보선 같이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당사에 굳이 걸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사진을 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묶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 옆에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장면을 같이 묶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간신히 죽여놓은 자기들 아버지, 아니 못난 아버지들도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이룬 그 아버지들 다 숨겨놨는데 우리 정당에 이승만 대통령 옆에 다 붙여놓잖아요. 그거 정치적인 쇼크 클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후원금 털어먹듯이 박정희, 이승만 찬양하는 대신에. 그리고 지금 정규제도 그렇고 이해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친 다음에 박정희 갖다 붙여가지고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사진을 같이 붙여놔야 됩니다. 참 잔인하죠? 이해운도 그렇고 정규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쳐놓고 그 아버지 사진을 갖다 팔겠다? 이런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지성도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양심도 저버리고 인륜도 저버리고 그 권력 부스러기 좀 먹으려고 이게 안 됩니다. 보수가 망한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머리 나쁘지 인성 나쁘지 끝난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와 인성이 한꺼번에 나쁜 놈들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무너지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규제 방송을 계속 볼 필요가 있을지, 이런 어떻게 보면 막 정치 공작들인데, 뭐 필요하면 보긴 보겠지만, 참, 이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저런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그 방송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 하여튼 정규제 오늘 2탄 방송은 그런 의미다. 박근혜를 죽이는 대신에 박정희, 이승만 내세워서 또다시 한번 국민들 속여보겠다. 그런 컨설팅이라는 거 우리 당원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